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 상담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매수가와 그리고 종목명,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요. 전화 상담 사이사이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죠. 전화가 메인이니까 많이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02에 3772번에 0269번으로 이렇게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를 주신다면은 최대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상황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 봅시다. 0.9%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밀리고 있네요. 0.9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정도 밀리는 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행사가 수요일에 있죠. FOMC, 미국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환율도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1,400원대 뚫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달러 사야 될 땐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달러는 엄밀히 말한다면 사야 될 때라기보다는 팔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달러가 완전히 오늘이 고가다, 1,390원이 고점이니까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점대라고 하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1,420원을 찍는다든지 살짝 올라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사는 관점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놨던 것을 조금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환율도 거의 고점대에 다다랐고 그 상황에서 종목, 지수들은 어떤가라고 하면요. 종목도 요즘 신저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점 라인대에 와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다가 지수도 사실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지금 사면은 돈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흔히 크게 분석에는 두 가지 분석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차트에다가 선을 긋거나 각종 보조 지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숫자를 이용한 퀀터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 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시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상황들, 그런 이해관계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모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게 더 정확할까라고 본다면요. 당장 눈앞을 맞추는 데는요.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검은 선을 그어놨죠. 검은 선이 그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거의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고점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까만 선이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정도 1,300원쯤 왔을 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환율이 내려갈 거다.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어떻죠? 뚫고 올라가게 되죠. 사실 이렇게 본다면 여기 근접을 했을 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살짝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밀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밀리니까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는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환율에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을 맞추는 데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유리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눈앞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봐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군다나 환율 차트가 아니라 지수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과거에 이 고점 자리, 2017년이 만들어졌던 요 고점 자리에서 수많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반등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540포인트 던져게 되는데요. 요 자리가 지난 2022년 6월 조금 되기 전이죠. 5, 6월 달에 반등이 나올 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도 무너뜨리고 내려가 버리죠. 여기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항이 되어 있는 자리는요, 보통은 뚫었을 때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기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금 기본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빠질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제가 역대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2,550포인트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월 달에 고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전망을 해드렸던 이유기도 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절 이후에 큰 고비가 하나 있을 것 같다라고 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9월, 10월 중이겠죠. 9월, 10월 중에 제 생각에는 아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다든지 하는 좀 과대 낙폭 구간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역시나 차트를 본 것도 아니고요. 뭐 재무제표를 본 것도 아니고 뭐 이평선을 본 것도 아닙니다. 역시나 지금 뭐 흘러가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태가 심각한 꼬라지라는 거죠. 뭐 꼬라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걸 낙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왜 자꾸 사람들은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아, 자기 종목이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구나.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조금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오네 마네 그거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고요.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뭐 어떻게 될 건지 부채가 터지네 마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환율이 1,400은 올라가네 마네 저게 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 수출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관계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얘가 욕을 하고 다니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빌미가 없었다면 그런 소문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감들은요. 빌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빌미가 뭔지 어떤 작용을 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해야 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터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계속해서 현금 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데 뭐 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종목은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저점이 왔을 때 투자할 만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큰손들도 부자들도 워렌 버핏도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것은 똑같은 구조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그러면 우리는 저점에 샀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럼 저점이 어딘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갈 게 있으니까 나 사서 수익 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뭐 사실 기본적 분석이니 뭐 거시적 경제니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오늘 시세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면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서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구나 함께 쉽게 들어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투자를 장려한다면은 과연 쉬운 시장인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뭘 잡든 간에 박살날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들어가서 고생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현금으로 가만히 보관하기 좀 힘들다면은 제가 작년부터 달러 사라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 달러로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났을 거고 지금은 제 생각엔 역시 엔화가 저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점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더 떨어진다고 한들 모아갔을 때 주식을 사기 전까지 어차피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뭐 한다고 현금 원화로 보관을 합니까? 그냥 달러로 사는 게 늦었다면은 지금 엔화가 역사적 저점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그 말은 저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 옛날에 그 달러당 엔화 가치가 145원대쯤이 플라자 합의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저점 찍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엔저 현상도 어쩌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엔화 쪽으로 돈을 옮겨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주가가 빠지기를 같이 기다리면서 공부를 좀 해라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무거나 사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 떨어지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좀 어설픈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샀을 때 또 여러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어떤 기업을 잡아야 되는지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수익만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방송도 좀 잘못됐어요. 사람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지 종목만 띡띡 주고 뭐 추천만 하고 그런 건 이제 뭐 옛날 방식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우물 내가 파서 먹을 줄 알아야지 누가 물 한 잔 떠주는 거 먹으면은 그 다음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시장에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은 거지 나중에 매매할 게 많은 시장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지금 해놔야 그때를 제대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충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락이 끝나면 엔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주식이 좀 더 유리할지 엔화가 유리할지는 그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엔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가 와 있는 것 같긴 하니까 그쪽에 투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18만 5천 원에 10%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네, 최근에 사시면은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일단 네. 더 살까요? 뭐라고요? 더 사고 싶어서. 어떻게? 더 샀는데 빠지면은 행복하실까요? 아니죠. 네. 주가라는 하라는 게 대로 하려고요.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데 하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예. 어르신들이라면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이라든지 이치에 밝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상식에서 어긋나거나 이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돈 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르신들은 에이 젊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르신들이 좀 행동을 좀 잘해주시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뭐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송을 여러 번 보시면 압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내려갔을 때 사라. 그리고 지금 내려갔을 때 최근에 매수하신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 굳이 저는 지금 굳이 사가지고 행복한 시장이 아니라고 시황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죠.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종목에 욕심은 나겠죠. 사고 싶겠죠. 뭔가 자꾸 추천도 나오고 이게 사면 수익 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안 나고 제가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사든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물려있다라는 자체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려도 상관없는데 능력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물렸을 때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진짜 뭐 소원 아닌 소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자꾸 사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샀으면은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지 모르지만 나중에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지금은 조금 바닥을 잡거나 내려와서 다시 또 이 자리, 지난번 15만 원짜리가 바닥대 부근인데 저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추가 매수할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를
전혀 눈꽃만큼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샀으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 15만 원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일단 시장이 한번 더 밀릴 거라고 보는데 시장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좀 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한 두어 달쯤 있다가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고 지금 어차피 샀으니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해도 괜찮은 네. 기업이고 그냥 가져가보자는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그리고 예, 공부를 좀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NH 사이버 결제 네, 제가 20% 갖고 있는데요. 네, 15,100원에 매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제 보면서 멘토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서 나중에 더 갈 수 있는 걸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얘는 들고 있는 게 괜찮은 회사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 머리에 있으면 안 되는 5글자가 있다고 했어요. 주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네, 지금 방금 시청자님이 정말 많이 썼던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그런 말은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늘 이야기하는 게 사고 난 다음에 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됩니까를 고민하냐는 거죠. 사기 전에 그런 일을 안 만들 생각을 하고 샀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안 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지나갔으면 됐다. 그냥 뭐 지나간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 뭐 한다고 손절할 일을 만들었냐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네. 손절할까라고 하면 왜 샀습니까?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한다 사가지고 손절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사는 게 제일 좋았고 샀으면 끝장을 봐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봐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이 기업은요. 끝장을 봐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수익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끝이 수익이어야만 한다인 거지 얼마가 걸린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네, 돈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수익 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수익으로 내가 팔 때는 무조건 수익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기다려서. 네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기다릴 때 마냥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추가 매수도 해야 될 거고 비중 조절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될 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능력을 좀 키우자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는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제 바닥을 잡을 만한 단계는 왔어요. 제가 보기에 그 10,000원짜리가 9,000원짜리로 바뀔 때 이렇게 숫자가 4자리에서 5자리 바뀌는 그 자리쯤이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아마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쯤 바닥을 잡아줄 거예요. 그럼 지금 15,000원이면은 제가 생각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바닥 잡으면 제일 고가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가 바닥이 확실하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기다려서 나중에 올라올 때 수익으로 내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 고민 안 하는 게 맞고요. 더 빠질 때까지는요. 또는 네. 바닥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요. 차트만 보더라도 여기가 바닥인지 더 내려가려고 하는지 확신이 좀 들지 않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빡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겠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어쨌든 끝까지 하는 게 맞고요. 10,000원에서 바닥 잡으면 추가 매수, 올라오면 15,000원대 와가지고 본전 왔을 때가 아니겠죠. 10,000원이 추가 매수가 된다면 아마 15,00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아마 10%에서 20% 정도 수익권일 거예요. 그때 매도를 고민해도 되고 아니면 홀딩을 결정해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10,000원의 추가 매수만 고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주식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아니 할 줄 알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할 텐데 왜 그런지 정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사기를 좀 추천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지금 TV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런데요. TV를 꺼주시거나 소리를 쫙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TV로 대화하지 마시고 저랑 전화로 대화할게요.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가온 칩스 다원 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950원에, 네, 가온 칩스. 네, 말씀하세요. 가온 칩스. 네, 다원 여보세요? 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26,950원의 비중은요. 40%요. 네, 40%요. TV 소리를 조금 내려주시지 않으면 전화 소리를 조금 내려버리겠습니다. TV 소리를 내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조금 어정쩡한 자리에 다원시스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네. 다원시스가 다원시스가 아니고 아니고. 어떤 거요? 다원시스가 아니고 네, 다원시스 말고 다른 거면은 뭐 알 수가 없겠네요. 일단 다원시스인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원시스를 26,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정쩡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은 사실 딱히 뚜렷한 방법이 없죠. 일단은요,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올라올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반도체 장비 업종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많이 속아가지고 매수하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장비 업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할 때 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다. 슈퍼사이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슈퍼사이클 온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왜 너만 안 온다고 그러냐라고 할 때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사례들을 다 갖고 오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당장에 얘를 탈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추가 매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비중이 40%면 그냥 단기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있는 고여있는 구간이 있죠. 요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분명 있겠죠. 단타의 방법 중에는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마 22,000원에 3,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손실 구간이 조금 생기더라도 저 자리쯤에서는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고 업황까지 좋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기업이 되겠지만 얘는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괴로운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서 따로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반등,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때 좀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짜리, 23,000원짜리 가깝게 매도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선제 그 4,600원에 비중은 50%요. 4,600원에 비중은 50%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게 뭐 정치 약간 그 뭐 테마도 하나 엮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저 터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걱정 안 하고 샀는데 이제 올라갈 듯 하면서도 잘 안 가가지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 한지요? 네. 아니요, 한지. 주식 경력이요. 주식 경력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6개월 되셨으니까 제가 그 주식 네네. 격언 중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테마주로 흥한 자, 테마주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테마주라는 건 그냥 일시적 유행이에요. 잠깐 일시적인 유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투기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투기꾼이라는 말은 진짜 정말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제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성수기 되면 어때요? 불법 장사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파라솔 장사부터 예전부터 불법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편법으로 돈 벌려고 거기서 막 잠깐 반짝 벌어야지 해가지고 물건 떼와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테마주를 좋아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벌금 낼 각오로 거기서 잠깐 반짝 장사하고 내가 돈 벌어 나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배짱도 커야 되고 어찌됐든 시세를 읽는 눈도 있어야 되고 유행을 보는 눈도 있어야지 거기서 반짝 뭘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테마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선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 급등락을 반복했던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기에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기가 좋은 경제 상황입니까? 경제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좀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엉망인 시장에 잡았으니까 이거를 지금 올라가길 기다려야 되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나올 때까지 가만히 들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정치인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를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해저 터널 하니까 괜찮겠지. 뭐 정치 테마도 엮여 있다 보니까 괜찮겠지라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투자를. 예. 네, 6개월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경험 쌓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감사합니다. 주식계에서는 어쨌든 시청자님보다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식에서는. 네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을 때 운이 좋아서 이게 갑자기 내일 급등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수익이 나요. 그럼 저를 욕하겠죠. 에이 저 되게 뭐라 하더만 수익 났는데 자식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 난 사람이 다음번에 똑같이 이렇게 매매하다가 박살난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왜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란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리 잡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당장 팔아야 되나라고 하기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홀딩은 예. 해봐도 되는데 비중이 너무 네네. 많으면 좀 힘들어요.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4,300원짜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종목을 잡아놨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예, 상한가지만 시청자님한테 지금 올라가면 수익이 나지만 저기선 상한가 가도 수익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상한가 간다고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밑으로 갈 때까지 내가 주식을 들고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4,300원이든 4,200원이든 손절 라인 정해놓고 잘라버리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종목을 잡으셨다 생각이 들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 그냥 운으로 들어와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갖고 수익 나는 곳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다 손실 나요.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매매하셨다면 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이번 주 강연회가 좀 많이 잡혀 있죠. 강연회가 언제 있는지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강연회 일정을 좀 늘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신다면 걱정이 되는 만큼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시는 것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저희 공부하는 내용들을 염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장중방송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료 방송에 또 거의 뭐 버금가는 강의들을 또 해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하는 거 있죠. 제가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 저는 그 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항상 힘이 드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유튜브 종목도 올라온 것들이 많네요. 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보니까 현대 위아 지금 77,000원에 매수하셨고 10%인데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꺾일 것 같아요. 고점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77,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했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본전 왔는데 안 팔고 있거나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장도 빠지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서 뺐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도 뺐다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올라오면 더 갈 거라는 생각밖에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본전이라든지 위쪽에서 팔고 가야 된다. 끊었다 가야 되겠다, 잘랐다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 마치 그 화장실에 큰일 보고 있을 때 그 일 나면 될 건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병 생기잖아요. 그 좀 끊으세요 그냥. 아니면 나오면 되지. 뭘 다시 또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못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냥 팔면 돼요. 이런 거는.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77,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자랑스러운 매수가도 아니고 미련 가질 만한 매수가도 아닙니다. 5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꺾이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좋은데 꺾이는 거 확인할 자리는 제 생각에 73,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꺾이는 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그래서 저기서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이렇게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종목 보니까 SK IE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매수를 했네요.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하시는데 답답하다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올라올 거란 생각은 전 좀 잘 안 됩니다. 뭐 일단 당장에 너무 거품이 심했고 사실 상장할 때부터 이런 기업들 저는 하지 마라. 물적 분할된 이런 기업들, 뭐 인적 분할된 기업들 전부 다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제품 보면은 그 왜 장사도 그렇잖아요. 식당이 처음 딱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막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딱 그래요. 주식도 상장하면 그때 시세 변동이 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시기 끝나고 나면은 죽어요, 그냥. 이 종목 자체의 시세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완전히 그 빈 텅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허 벌판 같은 느낌.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 종목을 쳐다봐주지도 않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저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가 일단은 시장이 조금 다 빠져야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5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좀 저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가격으로 생각 한번 해볼 때 한 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매수 메리트도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되는 거고 5, 6만 원대가 딱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5,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잊고 계시다가 5, 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고 안 내려오고 만약 이 6만 원대부터 10만 원 사이 아니요 한 9만 원 사이쯤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횡보를 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뭐 10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0%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사실 없죠. 이게 이제 10만 4천 원까지 올라올 때 아마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오딘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이렇게 흥했을 때 뭐 매출도 잘 나오고 정말로 저도 잠시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현금 결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더 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나는 못하겠다 하고 접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더 이상 안 가겠다 생각을 했던 시기가 딱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 언저리의 시세가 나올 때 이건 더 이상 가기가 힘들겠구나. 이거는 빠지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주에 투자하는 걸 즐기고 게임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 내기도 상당히 좋은데 변동성이 좋다는 말의 단점은 물릴 때 크게 물린다라는 단점도 있겠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고 이왕이면 저점 부근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추가 매수를 꿋꿋이 참다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푹 빠졌다 푹 올라갈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딱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가는 이 시기가 지금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안 좋으면 게임주들은요. 다른 종목이 10% 빠질 때 게임주는 한 20%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를 낮추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시청자님 10만 4천 원에 매수하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수가를 낮추면은 10만 4천 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수가를 낮춰서 내 매수가를 바꿀 건데 말이죠. 그 말을 아래쪽에서 비중을 저는 50%까지 늘리는 게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는 이왕이면 4만 원 자리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힘드시겠지만 팔 거 아니면 힘든 것도 아니고 추가 매수에서 어차피 매수가를 낮출 거라면은 지금에서 매수가 낮춰지는 것보다 4만 원, 3만 원, 2만 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지는 게 다음을 도모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4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MC넥스 MC넥스고요. 42,000원에 30%. 42,000원에 30%요. 네네. 이런 기업은 안 좋아요.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딱 비교를 해봐도 잘 보시면은 이 재무제표에서 답이 나오고 있죠.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1,100억이거든요. 와우,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2020년에는 590억, 2021년엔 230억입니다. 어떻게 됐죠?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또 나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코로나 터지고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2019년 뭐 이럴 때까지 영업이익 올라와서 저기 3,000원에 있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원짜리가 3만 원 되고 4만 원 될 수 있었잖아요. 영업이익도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우리가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해야만 해요. 차트라는 건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봐야 되는 건데 차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요 모양을 경계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리니까 쌍봉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꼭지가 2번 나오는 요 모양이 나오면요. 되도록이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세 전환이 되어가지고 주구장창 빠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상, 역사로 봤을 때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들고 있으면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굳이 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미 샀으면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진다는 게 지금부터 그냥 막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천천히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 반등 때에 저는 본전에 가깝게 탈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4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때 올라오면 저는 바로 정리하시고 안 잡는 게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 오히려 이 종목이 한 2만 원대 가깝게 내려갔을 때는 매수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는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 업황도 지금은 딱히 이 제조업 쪽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 그리고 부품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는 LG화학을요, 65만 원에 5% 샀는데 이거 팔아야 LG 될것 같아요. 화학입니까? 네, 화학. 네, 65원을 5%요? 네. 5%면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님 계좌를 생각해서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해야 돼. 네,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아니에요. 내가 5%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적게 들어갔다는 거라서 얘가 지금 올라가도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뭐 화학 관련주들이 좀 올라간다고 치더라도요. 한 75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봤자 한 15% 정도인데 5%에 15%면요. 내 원금으로 다 따져봤을 때 뭐 한 1%도 안 되는 수익이에요. 아니 5%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5%가 들어가면 좋은데 저는 시장 빠진다면 얘 또 이렇게 50만 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5% 사갖고 내려가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 네, 내려가면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땐 네. 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를 생각을 하면 제일 좋아요. 내려갔을 때 샀는데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래. 이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데 시청자님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 지금 사놓으니까는 내려갈 때 대한 대비도 안 되고 올라갈 때 대한 대비도 안 네.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팔아야 되는. 왜? 나는 지금 여기 샀지만 내가 내려갔을 때 샀다고 생각하면 지금 팔아도 수익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남들 팔 때 나도 판다라고 생각하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 지금은 정리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지금 당장 오늘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저점 라인 때 떨어지면 판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자리가 밀리면 팔지를 결정해 놓는 게 좋은데 저는 61만 5천 원짜리가 밀리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손해가 나더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기가 안 밀리면 70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시고 다음번에는 올라올 때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서울 궁금하세요?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00원이요. 1,800원에 20%요. 1,800원에 20%.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되셨고. 차트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좀 하고는 있는데요. 네. 좀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담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주식의 기본 원칙이에요. 진짜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책에 속고 있고 경제방송에 속고 있어요. 올라간 게 더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속고 있고 지금 전부 다 완전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있을 때 사놔야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도 그렇잖아요. 1,100원대 네. 사놨으면은 1,100원이든 1,150원이든 1,050원이든 1,110원이든 뭔 상관입니까? 사놨으면 맞아요.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네, 지금 저점대에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네. 올라갔을 때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11,000원이든 1,500원이든 10,000원이든 9,000원이든 뭔 상관입니까? 뒤에 올라갔을 때 16,000원이든 18,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갖고 있는 걸 가만히 갖고 있게 해주지 않는 게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또 떨어지고 경제방송에서 안 좋다 그러고 딴 데 상담하면 이런 걸 왜 삽니까 하고 내려간 거 사지 마세요. 역별 사지 마세요. 난리가 나요. 네. 안 좋을 때 사야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야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죠? 조지 소로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피터 린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정희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놓고 기다릴 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사지는 마시고 주가가 여기서 안 네.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네네. 더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어차피 갖고 있을 거 가격을 좀 더 싸게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도 늘리고. 떨어지면은 팔았다 네. 사기는 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더 사버리면 된다. 저는 그래서 8,000원대쯤이면은 더 이상 안 빠질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00원대가 된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과감하게 40% 50%까지 늘려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대신에 8,000원 왔을 때 무작정 그 가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증권사에서 경제방송에서 전부 다 서울 반도체 안 좋다 손절해라 하면 뭐 해야 돼요? 사야죠. 네. 맞습니다. 손절해라는 말 보고 파는 사람들 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팔 때는 언제인지 알겠죠? 예, 네, 팔 때는 예. 남들 좋다고 할 때 팔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홀딩하시고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삼성 궁금하세요? SDI 62만 5천 원에 10%야. 네. 방금 상담은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했는데 요거는 칭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할 때 산 딱 그 자리예요. 반대로 하고 있는 네. 사람의 표본인 거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버리면은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샀으면은 여기서 단타라고 하죠. 단기 차익을 노리고 이 변동, 이 차트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서 팔고 사고 이걸 잘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차트도 잘 봐야 될 거고 호가도 잘 봐야 될 거고 수급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이 그거를 보시는데 능하지 않다면 이 자리는 잡아가지고 수익 내기가 그냥 마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시청자님이 혹시 돌봐야 되는 가정이 있으시거나 뭐 일이 있으시거나 본업이 있으시거나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이런 자리는 안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묻어놓으면 돈 벌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묻어놓으면 손실만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 오랫동안 올라간 기업들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려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면은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손절 라인 정해놓고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59만 8천 원짜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한 60만 원짜리를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하시고 저기가 밀리면 손절, 나중에 저점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되니까요. 손절하시고 만약에 저기가 밀리지 않는다면 아마 일시적으로 60만 5만 원대 이상까지 한번 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튀어 오른다면은 65만 원 이상이면은 제 생각엔 7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65만 원대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65만 원대에서 넘어가면은 75만까지 홀딩, 안 넘어가면 저기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다날 10,000원, 20%네요. 2%가 아니라 20%를 10,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적어도 우리 주챔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우리 그 맨인 블랙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그 스위치 같은 걸로 자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있습니다 하잖아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요 모든 사람 머릿속 전 지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합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그런 희망이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 걸요.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추가 매수는 오히려 저 5,700원 정도까지 지난 저점이죠. 이게 완전 전저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5,500원까지 밀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만약에 저기서도 희망이 안 보이면 4,000원까지, 4,000원에서 안 보이면 3,000원까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화 콘덴서를 5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80%를 매수하셨대요. 많이 사셨네요. 80%를 사면 추가 매수가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집니다. 삼화 콘덴서는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콘덴서 기업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영업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기가 좀 힘든데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2020년 때 제가 삼화 콘덴서 사라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올라오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좀 시세를 덜 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뒤에 시세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말은 홀딩했을 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버틴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중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비중이 80%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된다. 38,000원짜리, 37,000원짜리가 밀리면 비중을 아프지만 절반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안 밀린다면 반등 나올 때 5만 원에 가깝게 빨리 비중부터 줄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장기 계획을 짜서 다시 조금 이렇게 비중을 수정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방금 이제 빛을 보았습니다. 서울 반도체 사신 분이었죠. 그분은 정말로 앞으로 번창하실 거고 부경화를 누리실 거고 정말로 투자의 대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 좋다고 할 때 살 줄 아는 사람들이 수익을 본다. 그거는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고 투자의 대가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눈앞을 볼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본다면 안 좋다고 하는 걸 사놓고 좋다고 할 때 팔아내는 게 얼마나 좋은 투자법인지 다들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깨닫는 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회초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